사상 최고를 찍은 나라 빚이라 계속 늘어난다. 예. 왜 늘어날까? 참 심각하네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7월 기준 국가 채무액입니다. 국가 채무액 1097조 8천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국가 채무액이 7월 기준으로 1097조 8천억 원. 물론 사상 최고입니다. 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사상 최고만 돼요. 8월에 사상 최고, 9월에 사상 최고, 10월에 사상 최고, 앞으로 계속 사상 최고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나라 빚은요 충격적으로 늘어납니다. 보세요.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2019년에 723조 2천억 원이었던 것이 말입니다. 2020년에는 846조 6천억까지 늘어나요. 뭐 돈을 갖다 뿌린 거죠. 현금을 살포했다. 이건 누가 다 받았는지 모르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415조 5천억 원이나 늘어나요. 부채가. 게다가 415조 5천억 원 늘어나는 게 이게 일회성으로 뿌려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법으로 강제해서 늘어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줄이려고 해도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지 법을 바꿀 수 있는데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면요. 법을 못 바꿉니다. 법을 못 바꾸면요. 이게 경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그냥 지금대로 가야 되니까. 사실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가 완전히 저는 아작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제가 엄청 이야기했잖아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세금으로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그래서 말입니다. 국가 예산이 푹푹 늘어납니다. 국가 예산이. 400조 있던 국가 예산이 600조까지 늘어났어요. 200조가 늘어났어요. 국가 예산이 순식간에 말입니다. 50%가 늘어났어요.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돈을 국가 예산을 늘려서 세금도 그만큼 걷어들이고 적자 국채도 막 찍어서 마구마구 뿌려대니까 국가 예산이 늘어났던 거예요. 이걸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낮출 수가 없어요. 게다가 경기까지 나빠요. 그러면 세금이 덜 걷어지고요. 개혁을 하려고 해도 법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도 않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나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저임금 낮춰야 됩니다. 주 52시간제 없애야 됩니다. 이게 노동의 경직성, 또 이게 쉽게 말하면 아주 굉장히 폭력성, 이거 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라 경제가 좋아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라 경제가 좋아져야지 세금이 많이 거치는데 세금이 안 거쳐요. 보시다시피 세금이 총 수입을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와 여러분 353조예요. 그래서 40조 7천억 원이 줄었어요. 총 지출은요. 391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도 59조 1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4대 보장성 기금, 뭐 국민연금 이런 거죠. 여기도 5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수입도 줄고 지출도 줄고 4대 보험도까지도 주니까 이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올해 정부가 목표한 연간 전망은 58조 2천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67조 9천억 원입니다. 적자가 난 거죠. 관리재정수지라는 게
나라 빚의 순수한 빚입니다. 이것은요, 나라 부채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 부채로. 나라 부채로 쌓이는데 관리 재정 수지가 지금 67조 9천억까지 가니까 이게 뭐 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났는데 경제 개혁은 커녕 지금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결국은 나라 경제를 망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말입니다. 아마 관리재정 수지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요, 자칫 큰 코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관리재정 수지가 어땠는지.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7월까지가 67조 9천억 원이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2017년만 하더라도 18조 5천억 잘했어요. 2018년에 10조 6천억 원 잘했습니다. 돈 뿌리기 시작할 때부터 달라집니다. 2019년에 54조 4천억 원, 2020년에 112조 역대 최고. 관리재정 수지가 적자가 난 게. 2021년에는 90조 6천억 원이고요. 작년에도 110조 8천억 원입니다. 이대로면 여러분 올해도 1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나라 빚은 난리가 났죠. 저는요, 여당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요, 야당에 맞서서 공룡야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싸워야 돼요. 경제 개혁을 해야 되는 데는 싸우지 않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싸우는 사람 말입니다. 공룡야당하고 싸우는 사람은 한덕수 국무총리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만 급하고요. 뭔가 개혁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싸우는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조차 없어요. 경제를 가지고 경제 살려내라고 외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마 내년 총선에서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쳤을 때 그 충격의 파고는요, 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 진짜 많이 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요, 현재를 기억하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얼마나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지, 현재 경제가 좋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거를 볼 뿐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강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까워서 자꾸 장관을 바꾸고 하는데 이게 밑에서 안 움직여준다고 할까요? 강력하게 움직여줘서 대한민국이 한 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안타까움 그 자체가 아닌가.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요한 것은 원팀이거든요. 원팀이 돼야지 나라 경제를 함께 보고요,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이대로면 나라 부채는 점점 커지고요. 경제는 그 부채에 너빨에 이게 우리는 꿇어 앉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이게 투쟁도 하고 그리고 피켓 시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참 없다. 그런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네요.